네, 안녕하십니까. SNT에서 단대 소고 수학 내신반 맡고 있는 홍승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정규반을 1학기 기말부터 하셨던 그 어머님들께서도 앞에 계시고요. 긴장이 되네요. 너무 긴장돼요. 네. 일단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양대 수학과 졸업했고요. 수학과를 나온 만큼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1회 대성 모의고사에서 공모전을 했는데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요거는 과목별 다 상관없이 공모전을 열어가지고 그 중에서 수학 부분으로 제가 대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지금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를 낼 때 저희한테 검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콘텐츠 평가단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보셔도 콘텐츠적으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실제로도 아이들이 그 덕을 조금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설 문제집의 대표적인 두 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블랙라벨하고 이투스북도 검수위원을 맡고 있어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공수2까지 검수를 마쳤고 대수도 검수를 진행 중입니다. 이투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투스북에서 그 미적분 1, 그 부분을 검수를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고쟁이 미적분 1을 이제 검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SNT 단대소고 1등급반 하고 중동고 1등급반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맡고 있어요. 일단 많이 보셨겠지만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중간고사보다 많아진 계산량, 그 다음에 학부 변형은 객관식에서만 나왔어요. 실제로 13번, 그 다음에 15번, 16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학부 변형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서 많이 시간이 소요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이게 조금 의외였긴 했는데 증명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뒷번호에서 맞닥뜨렸으면 괜찮았을 법했는데 2번에 증명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도 조금 풀다가 이게 왜 안 풀리지? 왜 어색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1학기 기말이었다, 아이들 입장에서. 왜냐면 중간고사 때 어땠습니까? 되게 쉬웠죠. 되게 쉬웠는데 1학기 기말 때 그 단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수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그런 단원들이었어요. 1학기 중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같이 못해요. 혹은 다 같이 잘해요. 문제가 쉬우면 다 같이 잘하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다 같이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1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너무 심해요. 계산량도 늘어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파트가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좀 갈렸다라는 거. 하지만 제 학생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 같은 경우에는 단대소고에서 객관식 16번 맨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모의고사 2회 마지막으로 풀고 간 모의고사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똑같고요. 숫자만 조금 다릅니다. 숫자만. 근데 이 숫자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변형을 하다 보면 원본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변형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하길 원해서 그 깔끔함까지 추가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변형에 좀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하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숫자까지는 미처 이제 신경 쓰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깔끔한 풀이 아니면 이제 깔끔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고 이게 2회였는데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회 그 다음에 부교재 변형 모의고사도 12회 이렇게 진행을 해서 24회 모의고사가 추가로 진행이 됐어요. 그 와중에 이 문제는 학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변형을 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5, 6번씩은 다 보고 갔어요. 그리고 클리닉 때도 제가 이거에 대한 풀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애들이 보자마자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하면서 선생님 똑같은 거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부 변형까지도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형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도 제 강점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봤어요. 수업에서 진행을 되게 많이 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 모의고사라고 해서 전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전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계속 봤고 그 다음에 여기 9회부터 학부 변형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교재 자체가 올림포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림포스라고 해도 올림포스 그냥이 있고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림포스 유형편이 있고 고난도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아이들이 쉬운 것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운 거에도 좀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모의고사 2회까지 같이 하면서 애들이 실전에 그냥 절여지게 만들어놨어요. 요게 연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1학기 기말할 때 많이 오른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2학기 때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애들 많이 오를 거예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첨삭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빠지는 부분 없이 서술형도 완벽하게 써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죠. 이 결과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 때 전교 40등대, 이거는 아이들 추측입니다. 전교 40등대 친구가 있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전교 1등으로 올라갔어요. 자기가 혼자 90점이래요. 근데 통합을 했더니 1등급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등수적으로 봤을 때 꽤 놀라운 성장이잖아요. 100명 중에 이제 40등대였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을 했다. 이런 것도 강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저만 따라오신다면 성적 올리는 길은 계속 같이 간다면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의 40%가 저희 반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반 애들이 꽤 의외의 다크호스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잘하던 애들도 잘했지만 못하던 애들 중에서도 갑자기 성적이 확 상승해가지고 끝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 비슷하게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으니까 이제 컨텐츠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 성적을 향상시킨 데는 컨텐츠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강화를 시켰어요. 이번 수업 때는. 일단은 원래는 1학기 기말 때는 1년만 나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부터 심화 개념까지 자세하게 서술한 심화 개념서예요. 저거랑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많이 돌렸더니 애들이 성적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랑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백미라고 해서 1, 2등급 변별 문항 있죠.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중간고사 때는 굉장히 쉬웠고 기말고사 때는 오히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면 2학기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중간이에요. 그 중간 지점인데 문제가 뭐냐면 2학기 때 중간고사 범위가 어떤 건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 종류가 도형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도형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많이 나가요. 깎이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단속어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윗기준으로 맞춰서 1, 2등급 그 윗 학교들의 1, 2등급 변별 문항까지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런 것들까지 준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이죠. 2학기 중간 같은 경우에는 한 10회 정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10회라고 하면은 10회 진행하고 플러스 직전 모의고사까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가 나오는 순간 바로 변형해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학교 프린트가 나왔을 때 변형에 대한 거는 학교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실지 다 알고 있고 어떤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비슷하게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아이들한테 연습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계획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바퀴를 집합까지는 나가야 돼요. 혹시 몰라요. 학교 선생님께서 진도를 빼시는 속도가 왔다 갔다 하세요.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집합까지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합까지 일단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부분은 일단 집합을 넣어놓긴 했는데 집합은 상황에 따라서 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이동까지 대칭이동까지를 중간고사 범위라고 했을 때 그 이상으로 더 심화를 대비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뺀다라고 하면은 위에 부분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파이널까지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차 때는 100미, 그 다음에 심화 붙어 있는 거에서, 1회차 때는 1념, 그 다음에 심화 붙어 있는 거에서는 100미,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항상 회차마다 만장일치 모의고사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단대수고 1등급을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1등급 40%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등급 100%가 제 반에서 나오기를
권하면서 아이들도 지금 잘하는 친구들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100%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강은 8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입니다. 클리닉을 부디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게 아니라 와서 이제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시키고 같이 수학적인 것도 토론해보고 이런 것들 질문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기존 학생 어머니들께서는 겐톡으로 여름방학 때 말씀을 드리자면 여름방학 때는 이제 아이들이 공수2를 아무래도 까먹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공수1을 1학기 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공수를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수2를 듣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공수2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하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약간 심화 있게,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까지 건드렸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 시험 보고 있는데 그 시험도 이제 심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름방학 때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다 다뤘고요. 그 다음에 숙제도 꽤 많이 나갔는데 아이들이 클리닉 때도 숙제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오면 자꾸 제가 뭐라고 하거든요. 친하다 보니까 해와라 제발 해와라 다음에 안 하면 어떡하겠니 해와라 이러면서 애들을 다독이다 보니까 애들의 숙제 완성도는 지금 대부분 95% 이상입니다. 네, 안 한 문제가 가끔 가다가 까먹은 한두 문제 그 정도가 단원마다 있는 것 빼고는 다 되어 있어요. 네, 클리닉까지 완벽하게 했고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또 질문 있으시면 뒤에 제 번호 나와 있으니까 거기로 한번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은 해설을 같이 진행을 해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해설 진행하고 오답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피드백을 제가 따로 줍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피드백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맞춤 프린트를 따로 드려요. 네네네. 일단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문제라면은 계속 틀렸을 때 계속 줄 수 있죠. 그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혀야 되니까요. 근데 쉬운 문제라면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좀 들어가야겠죠. 아무래도. 네. 쉬운 문제를 틀리는 거는 확실히 연습보다는 아이가 옆에서 같이 봐줬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엄선한 조교쌤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조교쌤 모집을 했을 때 한 150분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의대생 분들도 한 2, 30분 계셨거든요. 그분들 다 제치고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확실하게 애들한테 뭔가 건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 다 엄선해서 모아놨으니까 그분들 옆에서 붙여주시고 저도 이제 같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소가 되셨을까요? 궁금증이?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